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자 지난 20일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례적으로 해군 홈페이지에 이런 성명을 올렸습니다.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치국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다. 델토로 장관의 성명은 중국의 압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동맹과 함께 종합적 해양 세력을 구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미 해군성 장관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을 보면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느끼는 공포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미사일 탑재량, 기동성, 작전 반경 등으로 현대 해군의 중추라 불리는 구축함을 73척 보유해 중국의 42척보다 많다는 점은 위안거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이 격차마저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2003년 20척의 구축함을 보유했으나 2023년엔 42척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11척의 구축함만을 진수한 데 비해 중국은 23척을 진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은 미국 최대 조선소보다 훨씬 거대한 조선소들을 수십 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건함 능력이 미국 대비 최소 230배 이상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해 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닐 정도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결국 동맹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미국과 중국이 깜짝 놀랐고 특히 세계 최초 잠수함 제작 자동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어떤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것인지 또 중국은 왜 자기들이 견제해야 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하나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건조에 반드시 필요한 압력선체를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완성하는 한국조선소의 역량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직경만 9에서 10m인 대형 잠수함 꼴조인 압력선체를 섹션으로 개발해 핵심 장비를 넣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생산하면서 생산 속도를 빠르게 했고 90% 이상의 잠수함 공정을 자동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압력선체는 잠수함을 구성하는 기본 뼈대로 단순한 원으로 여러 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조립해 커다란 잠수함을 완성하지만 이 압력선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국가도 군사강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체계와 무조건 부상하는 부력 시스템이지만 압력선체가 진원으로 제대로 제작되지 않으면 수십 미터도 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원형인 진원으로 압력선체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자동화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잠수함 건조기술 중 압력선체를 만드는 기술조차 자동화해서 미국과 일본마저 이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다니 중국은 기겁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망은 한국의 호위함 건조 능력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며 미 해군이 한국과 협력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까봐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능력이 만일 미국과 손잡고 군함 건조에 이용될 경우 중국에 상당한 방해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이 미국과 손잡은 한국 해군으로 인해 견제를 받을까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중국 매체는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쇠락하기 시작했다.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일본조 선업을 독점하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쇠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해군력을 강화해도 그것은 큰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일본과 차원이 다른 조선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경쟁자이다. 심지어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파상 공세에도 살아남아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한국은 올봄 6대의 신형 전투함 건조 사업을 승인했고 호위함 건조 능력이 인천급에서 시작해 KDDX 구축함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연안 방위 정도만 해왔다. 그런데 이제 군사강국들이나 할 수 있는 대형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하고 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도함도 2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대형 전투함 숫자는 벌써 40여 대에 이르며 군수지원함을 추가로 더 건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거리 군사작전이 가능한 능력까지 확보해가고 있다. 한국 해군의 보유한 주요 군함 보유 숫자는 유럽의 주요 나라 해군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은 수천 톤급의 대형 군함의 건조가 빠르고 단가 또한 저렴하며 서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은 중국 해군이 도입하는 호위함보다 최첨단화되어 있다고 이례적으로 한국을 추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은 한 척에 6천억 원 정도인데 중국을 제치고 태국 호위함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필리핀이 자국연안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 한국에서 산 호위함으로 실제 미사일까지 발사해 원거리 표적까지 맞추자 한국산 전투함의 성능에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최근 한국이 제작한 호위함이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투체계를 국산화했으며 홍합 마스터까지 장착했다는 점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신 호위함이 첨단 소자가 적용된 A사 레이더를 운용해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감지가 가능하고 미 해군과 네트워크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한국 해군의 군함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참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파상 공세에도 고부가가 치선 건조에 있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압도적인 한국의 조선사들이 미국과 손을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을 보면 현재 중국 위군함은 234척으로 이미 미 해군을 능가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0척에 달하는 중국 해안경비대의 소형군함은 제외돼 있습니다. 소형군함을 제외하고도 234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해전사를 살펴보면 해군 규모가 더 큰 국가가 승리한 경우가 28번 중 25번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열세를 느낀 미국은 동맹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미 이지스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의 차기 구축함 사업 KDDX 구축함의 첨단 성능을 보며 더욱더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톤급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것인데요.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한국의 KDDX 구축함에는 미 이지스함에 있는 스파이 1D 위상 배열 레이더보다도 기술적으로 한 세대 더 발전되어 있는 S밴드 A사 레이더인 근거리 탐지용 X밴드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정조대왕급을 위해 개발된 한국형 해저면 반사파 소나체계,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체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KDDX 구축함에는 국산용 레이저 및 전투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산형 함대 공미사일을 비롯한 한국형 무기체계와의 통합이 용이합니다. 또한 만재 배수량까지 8,000톤에서 9,000톤까지 억제해 전기 추진 시스템만으로도 통상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정조대왕급은 물론 이순신급보다도 우수해 운용 유지비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정조대왕급 시리즈와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보면서 중국은 더욱더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 중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현재 KDDX 사업은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각각 맡았고 앞으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군함 건조 사업은 통상 기본 설계를 이행한 업체가 이후 단계까지 모두 맡아왔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이 KDDX 개념 설계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선정 방식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존 관례처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을 가져갈 수 있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유죄 판결에 따라 경쟁 입찰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뀌면 HD현대중공업이 1.8점의 감점을 받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관례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오션은 자사 군사기밀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몰래 빼내 유출의 불법을 저지른 만큼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업자 선정 방식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최종 수주전 승리업체를 판가름 지을 수 있어 두 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의 최종 수주를 결정짓는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이달 말 혹은 8월 초 결정될 예정인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보고서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현 추세로 팽창하고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높아져 갈 것이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대한 미사일들 양산과 함께 초계함과 호위함 및 무인함정들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면 해군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아태 지역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한 조선업 재건은 필수 요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톤급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KDDX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자주포, 전차 등 지상무기 강국에 이어 군함 건조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